안녕하세요, 이카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V50인데 제가 제품을 직접 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리뷰를 제 말로써 풀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V50을 저렴하게 산다면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안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제품이 비교군이 있죠. 128기가 모델로 다 비교를 했어요. 최근에 나온 중국 거는 요즘에 안 살 거니까 비교를 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V50이 5G가 들어있네요. 비교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LG 거 다시 한번 볼까요? LG 거로 보면은 싱큐가 50밖에 없네요. 판매하는 게 그러면 50으로 그대로 하죠. 50이 5G 모델이 없는 제품을 판다면은 가격이 좀 더 괜찮겠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보도록 하면은 일단 비교입니다. 어, 가격대가 100만 원이 넘죠. 그리고 비교군인 이제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작은 S10이 이제 96만 6천 원 자급제 기준이죠. 그리고 S10E가 82만 2천 원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제 노트 계열을 쓰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관심을 갖진 않지만 쓴다고 하면은 저는 이 S S10E 제품을 쓸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S10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이제 지문 인식 화면을 지문 인식하는 센서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보여요. 그런 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삼성 그 S10e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소니처럼 옆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기도 편하고 그 화면도 지저분하지 않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다채로운 거는 좋지만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화질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솔직히 요즘 가성비로 따지자면은 셋 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왜 LG를 사지 말아야 되냐고 하면은 첫째 디자인 노치형이에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자체는 V20 때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V20 한번 볼까요? 지금 판매를 하려나 모르겠네. V20, V20, V30도 사실 괜찮기는 한다고 하지만 플러스 별론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펀치홀 디스플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V20이 없네요.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다. 이 제품 볼게요. V20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거를 보면은 음, 왜 해외 구매니 사용하는 거를 보면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요즘에 화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메라가 좌측에 구석에 짱 박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세컨드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일반 디스플레이가 있는 좀 기형적인 형태였죠. 근데 이거 쓴 사람 많았어요. 근데 노치를 쓴다고 아이폰이 노치를 쓴다고 여기 가운데 구멍을 내버렸죠. 그래가지고 알림판 보였나요? 안 보였죠. 제 생각 같았으면은 여기 알람 있는 거를 여기 옵션을 지우는 걸로 설정을 하고 여기 위에다가 올렸으면은 정말 최적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 터치 심지어 여기 위에도 터치가 됐거든요. 근데 이 좋은 디자인을 놔두고 머리가 벗겨진 디자인을 썼다 이 말이죠. 일단은 지금도 그걸 쓰고 있다는 게 패착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비교로 다시 들어가자면은 화면은 해상도는 좋습니다. QHD 화질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그 PPI도 조금 경쟁사에 비해서는 모자란 편이긴 하지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면비도 괜찮고요. 화면 면적도 나쁘지 않고요. 뭐 좀 좁긴 하지만 뭐 그리고 HDR 규격 같은 경우에는 원체 LG가 좀 센서가 좋아도 못 만드는 편이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그리고 이번이 사실 기회였어요. 엑시노스 9820을 이제 삼성이 넣어놓고 쓰는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요번에 나온 스냅드래곤 5855보다 성능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 855 제품보다 낮은 제품이에요. 845보다는 845보다는 전작에 비해서는 높지만 분명히 85 신규 제품 글로벌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보다는 낫단 말이죠. 뭐 이거는 삼성의 파운드리 정책에 의해서 뭐 스냅드래곤 855는 그 요즘에 스냅드래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삼성이 저기 그 설계를 해가지고 맡아서 하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성능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훨씬 더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 보시면은 창렬하죠. 뭐 성능이 높아서 이거를 책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인지도가 이 정도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램도 6기가예요. 지금 동기계 지금 램이 8기가인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멀티태스킹을 분명히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 개를 안드로이드는 분명히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는 건데 램이 작다 그러면은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휴대폰이 징징거리네. 그리고 내장 뭐 다른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뭐 다른 거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외장 메모리도 오히려 더 들어가고 그리고 통신 규격 같은 경우에는 LG가 조금 더 느려요. 캣 18 버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은 캣 20 버전을 20을 쓰고 있는데 사실 뭐 통신 쪽은 삼성이 원체 강하기도 하고 설계를 해줬을 때 뭐 글로벌 제품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CPU랑 같이 요거를 넣어서 제작을 해줬을 테니까 요거는 뭐 불만 없이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요런 게 좀 떨어지면은 가격을 떨궜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안 하더라고요. 뭐 다른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없고요. 근데 가격이 솔직히 문제이기도 하고 요번에 V502 저는 100만 원대가 되려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100만 원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서비스를 지원을 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LG폰 쓰면서 AS 지원 제대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서로 꼬여가지고 뭐 난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서비스 센터 가면은 프로그램 날려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시도는 해보거든요. 뭐 프로그램을 뭐 어떻게 조정을 하다든지 다시 깔아본다든지 조정하거든요. LG전자는 그런 매뉴얼이 없나봐. 그런 게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이렇게 세게 불렀다? 그럼 인건비는 어디서 다 떼먹고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걸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요번에 나온 제품 중에 요번에 나온 거에서 특장점이 뭐냐면은 싱글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폴더블 폰을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은 듀얼 스크린으로 즐기는 5G 폰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에러가 많아요. 이거 할 때 이제 다른 리뷰도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듀얼 스크린을 쓸 때 QHD 화질을 쓸 수가 없어요. 메인 화면은.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그거 화면을 넘기는데 그거 QHD 화면을 쓰지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QHD 해상도 갖고 있는 거 이걸 왜 썼습니까? 차라리 FHD를 하고 나서 가격을 더 낮추는 게 나았지. 그쵸?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듀얼 스크린 180도 회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직각으로 켜져 있는 거 요 화면 빼고 나서 나머지 각도에서 좀 어정쩡하게 내가 조금 상위 포지션에 보고 있어서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약간만 기울어져서 볼 수 있는 이제 화면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림판으로 볼까? 그림판 보자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A 타입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L 타입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만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이. 근데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각도, 요각도, 노면이 이렇게 있는데 요각도, C자로 되어 있는 각도,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눕혀져 있는 각도,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펴져 버려. 힌지 왜 만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려면은 왜 만든 거야? 차라리 여기다가 라쳇 같은 걸, 뭐 기어 같은 걸 넣었어야지.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진짜 실망이에요. 솔직히 듀얼 스크린 쓰려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피거나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은 접어서 펴놓고 쓰는 거잖아. 한꺼번에 펴놓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쓰는 거잖아. 그럼 하나하나도 각도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나? 그 생각이 안 한다는 게 참 그래요.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 볼 거 아니야.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각도는 다른데 여기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항상 요 각도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요 각도로만 보면은 이제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라는 거야? 옆으로 보라는 건가? 기울어져서 보라는 건가? 기울어져서 보지 말라고 힌지가 있는 건데 힌지를 쓰는 의미가 없네.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지 말았어야지. 저는 폴더블 폰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트라이를 한 것 자체가 조금 에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듀얼 스크린 보면은 똑같이 화면을 꾸지게 만든 거 뭐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래도 꾸진 거라도 메인 스크린이 더 화질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 서 있는 게 메인 스크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가볍더라도 어떻게든 쓰게 만들어줘야지. 이 FHD 화면을 위에다 보고 와서 메인으로 보고 와서 여기다 타자를 쓰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쓰려고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베껴서 만들려고 만든 거라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그리고 게임패드가 게임패드가 화질이 더 나쁜 거야. 화질이 더 좋은 거야. 이 화면 보는 게 화질이 더 나쁜 거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테레오 스피커. 이 스피커 어디 들어 있어요? 밑에 들어 있죠, 이쪽에. 그리고 여기도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스피커 쪽 방향이 있겠죠. 그럼 한쪽은 가려지고 손으로 짚고 있으면은, 잡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어딜 잡고 있겠어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있겠죠. 그러면 소리는 어디로 나와야 돼? 여기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삼성이 요번에 고민하다가 만든 게 뭐예요? 화면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를 뚫고 여기다 구멍을 내 가지고 좀 더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위에다가 장착을 하던가. 화면이 너무 거슬려서 그런 거면 양쪽에다 만들고 나서 좀 센스 있게 만들었어야지. 뭐 이게 뭐야? 이건 좀 아닌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붐박스 스피커, 이거 그렇게 쳐먹는데 계속 나오죠. 일단 붐박스 스피커 자체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솔직히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장점이라고 보질 않는 게,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었어야 돼. 왜냐면은 이게 매질이 어떤 게 붙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붐박스 스피커가 있어. 여기 지금 나무잖아요. 여기 나무에 닿았어. 그러면은 나무에 맞는 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동 울림이.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매질이 달라지면 뭐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음색이 어느 정도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체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톡톡 튀는 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가 거슬리잖아. 그리고 둥둥둥 울리는데, 붐박스 스피커 이거 껐다 키는 거 기능은 넣었나 모르겠어요. 이거 붕붕붕 울리고 있으면 손이 얼마나 간질간질 하겠어. 참 너무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정도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요번에 나온 이제 V50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이제 전면으로 되어 있는 S10, 그러니까 화면에서 소리가 나오는 S10 같은 경우, 그 장점만 빼면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성능은 훨씬 더 이게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듀얼 스크린 요거 하는데, 근데 여기 전원 버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버튼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요 힌지 사이에 있어요.
메인 스크린이면은 여기 메인 스크린이겠네. 메인 스크린이면은 여기 뒤에 있어. 누가 누르라는 거야? 여기 있어야지.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추가 버튼 이쪽 여기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뭐 그 화면으로 해가지고 누를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은 보조 디스플레이 바깥쪽에라도 누를 수 있게 버튼을 만들어 줬어야지.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소리 올릴 때 어떻게 올립니까? 뭐 여기 터치 한번 하고 다시 내리고 미디어 이렇게 창 나오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누르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해요? 사실 지금 V20도 같이 쓰고 있는데 제가 세컨드 폰으로 그렇게 쓰라고 하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밑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밑에 있는 거 누르는 게 낫지. 근데 보이는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와서 쓰라고 하면은 누가 써? 그쵸? 5G 좋아요. 뭐 나머지는 다 나쁘지 않아. 뭐 그럭저럭 쓸만해. 솔직히 발열은 의심이 가요. 그리고 사실 설계를 LG가 안 했기 때문에 요번엔 조금 LG가 좀 덜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와서 좀 믿음이 가요. 사실은. 왜냐면은 예전에 LG 제품 한 V30, 40대까지만 해도 LG 제품이 나오면은 바로 사면 안 됐어. 나오고 나서 10개월 정도 지나면은 뭐가 되냐면은 메인보드가 새로 출시가 돼요. 뭐 사람들은 사실 몰라. 근데 개선품이 나오는 건 나는 예전부터 계속 이제 구매를 해왔기 때문에 안단 말이지. 개선품이 나오면은 그 개선품으로 이제 AS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10개월 정도 때 가야 돼요. 이제 1년 되면 끝나버리니까 그거를 들고 가. 꾸역꾸역 들고 가. 그러면은 뭐 V20 사진이 안 나오냐? 꾸역꾸역 들고 가면은 이제 그 메인보드를 이제 발열이 나니까 교체를 해준단 말이에요. 항상 발열이 많이 났었고 항상 교체를 많이 해줘요. 뭐 제가 좀 많이 쓰는 게 있긴 해요. 어플을 한 500개씩 깔기는 해. 근데 플래그십이잖아. 그러면 좀 버틸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삼성은 한 번도 못 버틴 게 없어요. 오류가 거의 없었다고. 근데 LG는 꺼져. 프로그램도 꺼져. 프로그램 다운이야. 삼성은 그래도 버텼어. 근데 왜 LG는 못 버틸까? 그럼 프로그램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지. 심지어 기본 런처도 문제가 많았어요. 기본 런처 쓰기가 너무 불편해서 너무 느려가지고, 사실 삼성도 느리기는 한데, 그래서 노바 런처를 쓰고 있는데 노바 런처를 써도 튕겨. 이놈의 망할 휴대폰이. 근데 요번에는 설계를 솔직히 CPU 쪽에서는 삼성이 거의 다 했으니까, 이 스냅드론 퀄컴사에서 만드는 이제 CPU는 거의 다 이제 삼성이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튼 요번에 가격대는 솔직히 실패다. 그리고 듀얼 스크린 하는 거를 가격대 20만 원대를 책정을 하면 어떡해. 그게 메인인데. 지금 타겟을 폴더랑 이제 대결을 하려고 구도를 잡는데 싸게 내놨다고 나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V50은 타겟은 폴더랑 잡으면 안 돼요. 폴더랑 잡는 게 아니라 여기 갤럭시 S10이랑 잡아야지. 이거 저기 듀얼 스크린 안 나오면은 누가 살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20만 원 더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 그치? 그럼 폴더 나올 때는 화면을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폴더랑 대결을 하려면은. 근데 6월 30일까지밖에 제공을 안 하네. 갑갑한 거죠. 누가 판매하는지는 몰라도 정말 갑갑한 거죠. 갑갑합니다. 이거는 생각을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말하건대 LG, 제가 영상을 요거 하는 거는 이제 휴대폰 리뷰를 하는 걸 처음이라서 그러지만, 제가 평소에 하는 말로는 항상 LG는 잘 만들어 놓고 나서 있는 걸 갖다 버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있는 제품들이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점점 남의 것만 베끼고 개판만 되는 것 같아. 누가 지금 사업부를 운영을 하고 팀이 자꾸 잘리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있는 사람들 쓰세요. 예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모아가지고만 써도 충분하단 말이야. 왜 사람을 자꾸 바꿔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 자꾸 바꿔서 써? 있는 사람들 아이디어 공모만 해도 되잖아. 이 펀치홀 디스플레이 여기 끝으로 들어갔잖아. 근데 왜 이번에는 노치 또 들어갔어?
전에 있는 세컨드 디스플레이 써도 된다니까. 지금 이 카메라 라인이 알림창을 가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욕을 겁나게 처먹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와서 지금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뻥 뚫어가지고, 어딨어? V50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만들겠다고? 야,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욜로 가야지. 뚫려면 욜로 가야지. 왜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갈 이유가 있나? LG가 저기 뭐 애플이 가서 여길 꼭 가야 되나? 본인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장점을 잘 못 살리는 기업이 항상 LG인 것 같고, 그것만 개선을 했어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적자 안 봤어요. 그리고 가격 정책 솔직히 말하면은 기술력 비슷해지고 AP 만드는 기술 비슷해지기 전까지는 출혈 감소하고 나서 10만 원 정도는 더 까고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더 비싸게 내놓으면 어쩌라는 거야. 이거는 생각이 없어요, 진짜. 언더케이지 형님도 겁나 이제 그 F717 형님도 겁나 깔 것 같지만, 뭐 여튼 저도 먼저 까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남겨요. V50 솔직히 말하면은 제품 요번에 뭐 빵집 논란 되면서 이제 가격이 확 싸가지고 판매하는 거 봤는데, 그 가격에 산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이 제품 사지 마세요. 왜냐면은 결함 분명히 많을 겁니다. 살려면은 6월 30일 날 뭐 좀 기다렸다가 제품이 버그가 없다는 거 좀, 그 LG 포럼 가보면 욕 엄청 많아요. 페이스북 봐도 욕밖에 없어. 그거 잘 보고 나서 제품 사시길 바랄게요. 먼저 사지 마세요. LG 제품은 먼저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딴 사람도 안 사보겠지. 여튼 그래요. 발열 잡히고 소프트웨어 어느 정도 잡히면은 그때 사시길 바랄게요. 메인보드는 10개월 되면은 꼭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